소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한다, 카니보어 식단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영상 한 방으로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식사하러 가시죠. 오늘 메뉴가 뭐지? 삼겹살? 후식으로는 양고기. 인생은 고기서 고기야.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의원도 이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소식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의원 이전한 것보다 더 놀라시는 거, 한의원이 넓어진 것보다 더 놀라시는 거, 원장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라는 얘기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퉁퉁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 한 12, 13kg 정도 체중 감량이 됐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이어트 여러분 하면은 어떤 생각합니까? 고난, 고행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라 그러면은 약도 먹으면서 운동도 막 열심히 하면서 밥은 굶으면서 닭가슴살 퍽퍽한 거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한 다이어트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시는 청취자분 중에서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 키토제닉 다이어트 요새 많이 들어봤어요, 저탄고지 많이 들어봤어요 얘기 하실 겁니다. 원래 저탄고지라고 하는 식단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서는 두 가지 영양 대사가 있습니다. 혈당 가지고 하는 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 가지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당 가지고 대사를 하는데, 당뇨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혈당 대사가 자꾸 망가진 거죠. 그게 너무 과도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저탄고지라는 식단을 하면서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적당한 음식들, 그런 거 갖다가 키토 식단,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키토 약심이라든가 키토 효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도 배고프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게, 실제로 HbA1c라고 하는 당화혈색소 그런 수치도 떨어지면서 고지혈 수치도 떨어지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몸은 사이즈가 줄고 그 다음에 공복감이 없으니까 살도 빠지고. 이거 벌써 일석 몇 조예요. 너무 훌륭하죠. 처음에 원래 인생에서 첫 다이어트는 무조건 다 성공한다 그래요. 왜냐면 안 먹고 무조건 운동하면 빠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보니까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단으로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 키토 다이어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가족들이 고지혈, 고혈압, 당뇨, 중풍, 신장 투석받는 분까지 있어요, 친척들이. 그러다 보니 가족력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취약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단백질, 단백질 파우더라든가 뭐 닭가슴살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먹고 야채도 많이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당화혈색소 조금씩 올라가고요, 혈압도 조금씩 높게 나오고 고지혈 수치도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키토 식단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니보어라고 하겠습니다. 카니보어, 뭔가 조금 어감이 세죠. 고기만 먹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해서 육식만 하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뭐 덴마크 다이어트다 뭐다 해가지고 뭐 스테이크만 썰고 막 이런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만 가능하면 가공조차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해서 뭐 양념이나 이런 걸 최소한으로 해서 그냥 가볍게 굽거나 익히거나 해서 거기다가 내장육들 있죠. 뭐 이렇게 그 염통이라든가 곱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많이 먹고, 천엽, 뭐 양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몸에 각종 미네랄들을 공급받는 그런 카니보어라고 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단백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지방 들어오죠. 그 다음에 내장육들을 통해서 각종 미네랄들이 공급이 됩니다. 이것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은 어느 정도는 당으로 저장이 되고 당으로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들이 영양대사를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난치병, 파킨슨이라든가 아니면은 당뇨도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극복을 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카니보어 식단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과 극이에요. 채식만 하는 현미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현미채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현미밥에다가 그냥 야채 먹는 건가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현미는요, 일반적으로 뭐 쿡쿠라든가 이런 밥솥에 있는 발화 현미 기능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현미쌀을 12시간 동안 불려요. 그러면은 물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조금 말랑말랑해지죠. 그 자체를 생식으로서 먹는 겁니다. 거기다가 채소들도 유기농으로 완전 재배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식단을 합니다. 현미채식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로만 구성된 식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방을 최소화하고. 근데 어떤 식단이든 간에 몸 자체의 해독작용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몸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섭취가 너무 평소에 많았던 사람들, 당대사가 잘못됐던 사람들은 카니보어 식단을 하면서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고 식물성 경화유라고 그러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이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니보어 식단보다는 현미채식을 하면서 몸 자체가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걸 극복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를 섞어 했어요.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왜 하이브리드 형태를 했냐면 카니보어 식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고기로서, 육류로서 섭취하는 게 보통 소고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간하고 신장이 좀 약하게 태어난 농경 민족들 있죠. 오랫동안 유목을 해온 게 아니라 농경을 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 기능이 그렇게 간이나 이런 해독작용이 활발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소고기를 먹었을 때 어때요? 힘듭니다. 그래서 체질상 뭐 양인 계열이라든가 아니면은 팔체질에서 얘기하는 금체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카니보어 식단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살이 빠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이건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간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피부에 이제 알러지 같은 거, 피부병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키토래시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들은 다양한데 결국엔 피부병이에요. 그게 간의 해독작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카니보어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거기서는 사료먹에서 키우는 것보다 풀먹에서 키우는 소가 더 많고 그게 당연히 더 효율이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할 때 풀먹어서 키운 그래스 비프를 먹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100%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반 소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놓고 보면,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는 뭐 오메가6의 함량이 많아서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 어쩐다 하는데, 결국 얘네는 씻어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먹는 중에 설사를 유발한다든가 좀 이제 변이 묽게 자주 나오니까 그게 안 좋다고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메가3, 오메가6, 육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오메가6의 비율은 사실상 생선의 거의 뭐 몇백 분의 1 뭐 이 정도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수치라서 그거는 의미를 둘 게 없고요. 어떤 고기든 간에 지방질도 충분히 섭취하면서, 조리 방법이 당연히 깨끗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드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100% 풀만 먹인, 그러니까 좋은 재료만 먹인 거, 돼지고기 중에 뭐 있어요? 이베리코, 이베리코 베우타 해가지고 도토리만 먹인 거, 그런 것도 있고, 오리고기도 뭐 유황 먹인 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항상 똑같은 게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양고기 어때요? 양은 사료를 먹이는 것보다 풀만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거의 양고기는 대부분 다 자연스러운 고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양고기 위주로 했을 때 양인들, 금체질인 분들도 대체적으로 부작용이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단을 많이 권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는 육류 위주로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뭐예요? 비타민들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비타민 보충제로서 보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야채를 먹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야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야채라고 자기는 많이 먹었다 생각하는데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제초제 성분 있죠. 글라이포세이트라고 하는 그 성분들이 들어오면서 몸 안에 있는 미네랄을 빼가면서 오히려 그 자리를 중금속으로 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유기농 야채를 먹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기농 야채 어떻습니까? 드셔보신 분 있나요? 구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구했어요. 구했는데 한 번에 먹는 양이 한 300g, 뭐 500g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가격 효율 때문에 좀 벌크로 사잖아요. 몇 번 안 먹었는데 금방 물러버리고 금방 상해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많이 갖다 놓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올리는 풀무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생즙이 있어요. 이 생즙 같은 경우는 그냥 시켜가지고 먹습니다. 하루에 한 번 뭐 내지는 두 번 정도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야채가 웬만큼 들어오니까 그걸로써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이렇게 식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기는 양념 어떻게 드세요? 생각해 보시면은 고기 아무 양념 없이 드신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막 느끼하고 느글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소금하고 후추 간만 해서 먹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좋고요. 양념 같은 걸 좀 먹고 뭐 쌈장 같은 거 먹고 된장 같은 거 먹고 하면 거기에 있는 당분들이 섭취가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놓고 밀가루, 빵, 뭐 면 종류, 그 다음에 뭐 탄산음료 막, 그죠? 우리 제로사이다 제로콜라 편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분을 막 대놓고 섭취를 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해놓으면 그 정도는 즐기면서 먹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원에 오시는 대부분 한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오시는 다이어트 환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치병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체질이에요? 간과 신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면역이 약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물론 정말 잘 맞아서 정말 좋은 고기만 먹어서 카니보어로 내지는 좋은 야채만 먹어서 현미채식으로 해가지고 몸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의 시간과 한 가지만 계속 고집해야 된다는 그 강박,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혈당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야채와 고기와 골고루 먹는 거예요. 골고루 먹되 다만 인위적인 탄수화물, 가공 탄수화물들, 그다음에 가공식품들, 그다음에 MSG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피하자는 거죠. 그런 것만 피해가지고 식단을 해도 충분히, 요새 뭐 카니보어 다이어트에 대한 뭐 전문 채널들, 이제 뭐 아니면 현미채식에 대한 전문 채널들은 나오는 것처럼 강박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몸이 건강해지고요, 충분히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말랐어요. 그 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두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에 계속 시달렸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식단을 하면서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어떤 거 먹어요? 뭐 이렇게 아보카도도 먹고 체리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먹어요. 야채, 과일 이런 것도 먹습니다. 그런데 당분이 낮은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육류 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만의 키토식, 키토 건강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디서 무슨 식단이 좋다, 아니면은 귀찮아서 키토 다이어트 도시락 뭐 이런 검색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마트에 타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뭐 양념 같은 게 막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조리를 최소한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먹는다, 그 다음에 원래 생긴 대로 소는 풀을 먹고 살죠, 그 다음에 양도 풀 먹고 살죠. 원래 먹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되고, 다만 체질상 간과 신장이 많이 약하다고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평소에 고기를 먹어서 속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육고기 대신에 해산물로 가시면 돼요. 연어 같은 거 있죠, 연어, 고등어 이런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잘 드시면 되고, 흰살 생선, 대구, 명태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런 두 종류라고 하는 오징어, 문어 있죠, 그 다음에 조개류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 나름의 키토식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키토 다이어트 어렵다 싶으면 저희 한의원으로 찾아오세요.